선생님, 저는 어젯밤에도 5번이나 깼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말 혹시 내 이야기 같지 않으셨습니까?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고 있었고, 자다 말고 복도를 뒤척이며 걸으면서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시지 않나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방의학과 전문의 윤여정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68세 최말순 어르신은 겉보기엔 참 정정하고 활기찬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있었어요. 매일 밤 4번, 5번씩 깨고 있었고 새벽 복도에서 넘어질 뻔한 적이 셀 수 없이 많았으며 낮에는 졸음 때문에 고개가 툭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치매가 오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걱정을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밤에 자꾸 깨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뇌 속에 독소가 쌓이고 있었고 넘어져 크게 다칠 위험도 커지고 있었으며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아주 작은 습관 단 2가지. 그걸 딱 하루만 실천하셨더니 그날 밤부터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일주일 뒤에는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약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밤마다 힘드셨던 분들, 무서움 때문에 불을 켜고 주무셨던 분들, 나이 탓이겠지 하고 참아오신 분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말순 어르신의 변화 과정과 여러분도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꿀잠 루틴 5단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순 어르신은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밤새 겪은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몸은 살짝 굽어 있었죠. 딸은 옆에서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에 깼던 순간들, 넘어졌던 일, 몸이 움직이지 않아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깊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보다 듣는 시간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고 짧은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며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순 어르신, 이건 절대로 나이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나이 들면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건 당연한 줄 알았죠.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 설명했습니다. 밤에 자꾸 깨면요, 뇌가 쉴 수 없습니다. 뇌 속 노폐물을 비워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계속 끊기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 치매도 올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 화장실 다니다 넘어지는 사고 이미 경고 신호가 오고 있었어요. 딸은 입술을 깨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간절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메모지를 건네드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2가지만 지켜보세요.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제가 드린 메모지를 조용히 펼쳐보고 계셨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차, 국물, 과일까지 모두 금지.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매일 마시던 보리차, 습관처럼 먹던 배 한 조각. 이 모든 것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셨죠. 하지만 넘어졌던 그 새벽의 공포가 아직 몸에 남아 있었기에 할머니는 결심하고 물컵을 찬장에 다시 넣으셨습니다. 목이 마르고 뭔가 마시고 싶었지만 대신 작은 얼음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녹이며 참아내고 계셨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할머니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 단 한 번만 깨셨습니다. 어머, 한 번밖에 안 깼네. 할머니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리셨습니다. 아침이 밝자 얼굴은 덜 붓고 훨씬 개운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메모지를 다시 펼쳐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한 번 화장실에 갔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네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할머니의 종아리를 살펴보니 부기가 심해 양말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리에 고여 있던 물입니다. 저녁이 되면 이 물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소변이 몰려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다리를 20분만 올리세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소파에 누워 쿠션을 겹겹으로 쌓아 다리를 올렸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종아리에서 위로 스르르 올라오고 있었고 20분 뒤 화장실에 갔을 때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내가 푹 자고 있었네.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다시 진료실에 오신 할머니에게 저는 여쭤봤습니다. 혈압약은 언제 드시고 계셨어요? 저녁 먹고 바로 먹었죠. 그래야 아니죠. 그 말을 듣자 저는 바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그 약에 이뇨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드시면 약효가 밤새 돌면서 계속 깨우게 됩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약은 아침에 드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아침에 약을 드셨고 놀랍게도 첫날은 한 번만 깨셨고 둘째 날은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알려드렸습니다. 밤에 갑자기 느낌이 올라오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120초만 기다리세요. 대부분은 거짓 신호입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실천했고 신기하게도 급한 느낌이 스르르 사라지며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3주 뒤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요즘은 밤새 자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몸이 너무 가벼워요. 할머니의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할머니는 다시 서예 수업도 나가기 시작했고, 낮 졸음도 사라지고, 아침마다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잠 못 자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네요. 요즘은 아침이 오는 게 참 고맙고 행복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한 건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들이 삶 전체를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말순 할머니의 밤이 바뀌자 하루가 바뀌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밤도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